주택, 주식, 코인, 금 이런 자산들과 비교했을 때 환금성이 가장 낮은 게 뭐죠? 주택입니다. 부동산이에요. 지금 올라가는 정도도 특히 요즘 해외 주식이나 코인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수익률이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자들 입장에서 생각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품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부동산의 상승론자들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진짜 많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앞으로 집을 살 사람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이런 논리를 표기해서 이제 하는데 저도 사실 좀 공감하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첫 번째, 돈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살 사람들은 많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택을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우리는 실거주 관점에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산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하고 어쩌면 동일할 수도 있는 얘기인 거예요. 돈은 겁나게 많은데 집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거에 따른 데이터는 사실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돈만 많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현장에서 보면 많이 진짜 자금 규모가 늘어났다라는 걸 실감을 합니다. 첫 번째 드는 의문이 과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많은 비중의 돈 많은 사람들이 일단 집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집을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의문점이고, 두 번째, 그렇다면 가지고 있더라도 추가 구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추가 구매를 한다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추가 구매를 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을 무시하고 투자를 할까?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럼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 내 돈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이건 이제 순수하게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한 채를 더 사냐에 대한 고민이니까 이건 무조건 투자예요. 실거주 관점이 아닙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집을 사느냐, 주식을 사느냐, 비트코인을 사느냐, 뭐 금을 사느냐, 이 부분에 선택 지점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로 가야 돼요? 어떤 게 내가 가지고 있을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수익을 올려줄 것인가의 포인트와, 두 번째는 황금성입니다. 실거주 관점에서는 사실 실거주만 하니까 황금성은 사실 고려 대상에서 많이 제외가 돼요. 근데 황금성이라는 거는 투자 부분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황금성이 뭐예요?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주택, 주식, 코인, 금 이런 자산들과 비교했을 때 환금성이 가장 낮은 게 뭐죠? 주택입니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환금성이 가장 낮습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 왜 2020년과 21년에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이 한 달에 얼마였냐면 15,000건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냐? 3,000건이 안 돼요. 5분의 1로 줄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래량이 줄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살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팔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되지 않냐? 그냥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게 지금 서울의 매물수가 9만 건이 넘어요. 팔려고 하는 게 9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3,000건 미만이라는 얘기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3,000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 전체를 봤을 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현금화할 때 지금 팔리겠냐? 잘 안 팔리죠. 돈 가진 사람들은 이 황금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필요할 때 팔고 갈아타고 옮기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럴 때 비효율적이고, 지금 올라가는 정도도 주식이나 코인, 특히 요즘 해외 주식이나 코인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수익률이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해외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뭐 예를 들면 몇 달 동안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에 트럼프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예를 들어 뭐 테슬라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테슬라 가지고 있었다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이거 좀 위험한데 빠져나오면 바로 현금화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위험한데 팔아야지 팔립니까?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생각할 때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갖고만 있으려고 생각해요. 갖고만. 근데 갖고 있는 건 그냥 실거주 관점이에요. 실거주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갖고 있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떨어지고 올라가고 할 때 효율성을 따질 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때는 좋아요. 2017년 뭐 16년부터 한 21년 사이에는 부동산을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2년 같이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그때 그냥 뭐 가지고 있다가 또 1년 안에 팔 생각. 근데 문제는 부동산은 또 그게 잘 안 돼요. 왜?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는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해요? 50%, 60%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그 짧은 기간 가지고 있을 때 불리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반등장 때는 오르더라도 웬만하면 건들지 마라.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 세금 고려하고 팔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잠깐 오르는 기간 동안에 사가지고 오르는 기간에 오르고 팔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부자들 입장에서 생각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품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모든 자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 부동산을 산다. 이 얘기랑 지금 동일한 거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 많다. 이 얘기는 첫 번째 집을 안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집을 가지고 있어도 추가로 살 수 있다. 근데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무조건 돈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 얘기가 살 사람이 많구나로 등식을 성립하면 좀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안 맞는다 이게 아니고 무조건 우리는 등식을 성립해버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 살 사람이 많다. 등식. 그리고 세 번째 고려할 부분들이 이런 거죠. 거래량이 많지 않아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의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인데 어떤 한 사람이 12억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호가, 이제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얼마에 내놓을까요? 얼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억에 내놓을까요? 10억에 내놓을까요? 아니면 14억 정도? 얼마에 내놓을까요? 14억에 내놓게 됩니다. 한 건 한 건 거래돼서 이게 반복되려면 끊임없이 지속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멈추는 순간 그 한 건의 거래량은 문제가 뭐냐면 지지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한 건의 거래량. 그래서 부동산에서는요, 똑같은 가격에 한 건 거래된 거하고 똑같은 가격에 4-5건 거래된 거하고 사실 가격이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12억에 거래가 한 건 된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다른 아파트 A라는 아파트가 있고 B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B라는 아파트가 똑같이 10억이었어요. 근데 12억에 5건이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감상으로는 똑같이 12억이에요. 12억인데 실제로는 나중에 이 12억이 지켜지거나 이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어떤 아파트가 훨씬 많을까요? B 아파트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 지수를 매길 때 A와 B를 지수를 낼 때는 가격 비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체감상으로는 둘 다 12억 아니야. 올라갈 때 거래되는 상황만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침체되거나 이랬을 때 이게 지켜지는 정도가 다르다. 얘는 매물이 10억짜리 매물이나 아니면 떨어지는 거래량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한 건 거래됐기 때문에 지지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거래량이 많이 거래되면 어떻게 돼요? 지지가 생깁니다. 지지가 있어요. 많이 거래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저 아파트는 가격이 이 정도는 지켜질 거야 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 건 거래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의문을 생기죠. 왜? 저기에 조작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요즘 조작이 하도만 조작 거래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으면 그 가격에 대한 지지도, 이게 조작만 있을 가능성은 많지 않구나. 근데 한 건 거래된 거는 조작의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한단 말이에요. 아, 저런 거는 저 가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안에서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거래량 별로 없이 올라가는 게 일정 기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10억에서 12억 거래되잖아요. 그럼 14억이 나와요. 그러면 14억 누가 또 살 수 있죠. 한 사람이.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16억, 17억이 나옵니다. 몇 번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 똑같은 10억에서 출발한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얘는 15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도 10억이지만 주변에 10억 있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얘가 다 거래돼야,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으면 얘네들이 안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자 올라갔던 게 이상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아파트는 좋아서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만 반대로, 저 아파트 이상하네? 특별히 저게 좋을 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지? 그러면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동일했으니까. 특별하게 얘가 좋아질 만한 요인이 없을 때, 왜냐하면 10억이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입지로는 분석이면 똑같은 거잖아요. 10억, 10억, 10억.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얘만 막 올라가. 그거는 누군가가 그냥 사서 그런 거예요. 한두 사람. 근데 그 한두 사람이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했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건 거래는 이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면 올라가는 거는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그 가격에 팔 수 있고 이게 지켜질 수 있어야 그게 가격인데,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이 장담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번 고민을, 우리가 모든 거를 그냥 당연시하는 그런 습관을 좀 버려보자, 이 얘기예요.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증명을 해보고 결과로 일어나는지 대입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명제를 놓고 등식을 성립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거에 한 번씩 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아, 그렇지 않았더라는 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전문가가 아니었을 때 당시에는 여러분하고 똑같았습니다. 저도 다른 전문가들이 했던 명제 말들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고 현장에서 대입해서 분석하고 해봤더니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한 번쯤 왜 이러지?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안 맞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아서 그게 맞구나라고만 여겨도 특별히 틀릴 게 없는 상황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많을 때는 그거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보고 의문점을 한번 던져보라, 이런 의미에서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인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사실 저는 기분 좋죠. 좋은데 각오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 궁금한 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좀 시너지를 내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이런 류의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올 거를 기대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